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이 약간 이제 경기 침체 걱정을 좀 유발을 했죠. 미국의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이하로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이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 하나당 일자리 수, 이게 1대2 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두 개가 있어서 골라갈 수 있는 정도였는데, 뭐 여전히 많긴 합니다. 지금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점 대비 밀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면서 좋게 보면 인플레이션 진정, 나쁘게 보면 경기 침체 걱정 이런 것들로 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 세게 못 올릴 것 같다. 고용이 좀 진정되니까.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게 GDP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나오는 주요 지표를 고려해 볼 때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건데, 지난주까지만, 2주 전까지만 해도 3%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게 또 1.7%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좀 둔해질 것 같다. 이거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로 좀 갈렸죠.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빼놓고는 좀 어정쩡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한 거는 미국의 금리 못 올리겠네. 6대 4로 또 안 올린다라는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우리 증시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된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또 단연 2차 전지인데, 사실 제가 2차 전지 이 차트를 왜 띄웠냐면, 제가 어떤 차트인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만 보는 거니까. 이게 에코프로가 되게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저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선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어제 그 선에서 정확하게 딱 마감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고릴라 리서치 그 카페 방송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자리다.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어떤 흐름이 좀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치고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2차 전지는 완전히 말달리자 장세구나. 그냥 닥치고 상승하는 뭐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서 2차 전지가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림 출처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받은 거라 출처를 잘 모르겠는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뭐 비싸 버블 이렇게 되다가 빠지면 또 못 사고, 지금 와서는 사도 되나?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이 공감이 되죠. 뭐 지금 이런 상태까지 됐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정말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봤었는데, 뭐 끝을 함부로 예상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특징인 게 뭐냐면, 이게 파란색 선이 지수고요. 빨간색 선이 상승 종목수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지수하고 상승 종목수가 좀 비슷하게 가다가 2차 전지가 탄력을 두드러지게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상승 종목수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쏠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전 같으면은 이게 되게 세게 일관되게 종가까지 나왔을 텐데, 지금 좀 다른 거는 한 번씩 밀어 올리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가거나 말거나 다시 한번 힘내서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이나 뭐 2월 때에 비해서는 이제 독주하는 쏠림 현상보다는 좀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좀 예탁금이 이전보다 좀 늘었거든요. 그리고 4월에 또 전통적으로 예탁금이 배당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장세라서, 그러니까 하나만 독주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장세로 조금 바뀐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거의 이제 제자리인데 업종별로 되게 갈렸고요. 선물은 뭐 거의 투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9천 계약 정도가 매수 매도가 반복돼서 되게 투기적이고, 그다음에 기관은 금융투자가 좀 매수하는 게 잡혔고, 이제 코스닥은 양쪽이 다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어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되게 많이 팔았고, 그 포스코홀딩스 빼면 2천억 매수예요. 근데 이제 매수 쪽으로도 보면 삼성전자 1,500억 정도 담고,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저게 다 전기전자로 들어가거든요. 업종 분류상으로는. 그러니까 삼성 전기까지 포함하면 전기전자 쪽 매수가 열심히 들어간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좀 일관되게 들어갑니다.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들이 모비스 들어가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부품주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관도 보면,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총 상위가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또 매도였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시가총액 상단, 다음에 자동차주,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게 오늘 이제 기관의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이
독특했죠. 코스닥 오늘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빅3를 다 담았고 그 아래 천보 이런 것까지 담았고요. 반면에 바이오 이제 제약 뭐 이쪽 계열의 종목군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매도로 담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그 외에는 종목들로 보면 오늘 되게 급등한 종목군들 골라서 담는 그런 수급 장세를 좀 만들어냈구나. 요게 좀 나타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제 담고 바이오 제약주 일부 담고 IT 종목에서 일부 담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골라서 담는 그런 특성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업종 내에서 다 담는 게 아니라 좀 골라서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 업종 장세라기보다는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 장세 뭐 이런 특성이 좀 시장에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진정 이 중에 이제 뭘 볼 거냐? 경기 침체 쪽으로 몰아가게 된다라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하게 되면서 신흥시장 쪽의 그림이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한 차례 급등 나오고 나서 일단 어젯밤 같은 경우는 유가가 크게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급등을 나올 때 숏 커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문제 때문에 하락 쪽 베팅했던 쪽 일부가 감산 예상하지 못했는데 라고 해서 강하게 숏 커버가 들어왔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신규 포지션이 이제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 예를 들어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잡을 거냐? 그럼 이제 국제유가가 하루이틀 쉬었다 갑자기 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어떤 흐름,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500. 이게 대단한 저항대잖아요. 2500 근처 가면 이제 계속해서 거듭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돌파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조정은 뭐 2400 한 중반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거야. 그러면 거기 들렸다 오느니 일단 가보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항은 2500이 아니라 2520으로 보이는데 이번 저항은 제가 기존에는 2350, 2470, 80 요 정도를 박스로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상단에 2520으로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돌파 여부는 2500이 아니라 2520이 넘어가야 이제 돌파가 되는 겁니다.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특징은 2차 전지 다시 올라갔고 반도체 일부 올라갔고 제약주 중에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그 외에도 있는데 오늘은 굵직한 건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이제 제가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그다음에 게임주까지 요 안에서 좀 한두 개 정도 튀어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가 도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게 좀 특징이었죠. 자, 또 하나 보면 지난주부터 어떤 특성이 있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가 대부분 안 좋게 나와요. PCE 물가가 예상치 하회했다라는 게 나왔고 저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예상보다 아래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3월 제조업 지수가 2020년 이후에 최저였다. 예상치 하회했다고 하고 오늘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1000만 건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발표될 CPI 또는 다음 달에 나올 CPI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쪽에 기대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국제유가가 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로 다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이클 윌슨, 콜라노비치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갖고 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침체로까지는 조금 애매하게 보는 게 이게 뭐냐면 제조업 지표하고 미국의 달러하고 비교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달러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인 거고 이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이 선은 올라가면 약세고 내려가면 강세로 보이는 건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 싸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미국 제조업이 좀 살아나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로 갈 때 시차를 두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미국의 경기 침체 간다 이렇게 두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쪽보다는 당장은 급한 거는 과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떨어져 줄 거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라서 지금은 뭐 침체 이거보다는 물가가 진짜 안정이 될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유튜브 방송 이 방송뿐만 아니라 또 뭐 열심히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또 오셔서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